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입니다. 오래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연세대학교 학생과 인터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유석춘 교수가 개강하고 두 번째 시간밖에 안 되는데 네.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표현하고 정대협은 종북일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정경심 교수는 XXX다. 네. 욕설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뭐 어떻게 봤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네. 강연을 계속 할 수는 없겠죠. 강연을 거기서 계속 한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학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네, 뭐 사실관계 뭐 여러 학생들이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녹취도 나온 상태고. 네.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학교 측 결정을 좀 지켜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출국을 했는데 네. 출국하자마자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조국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검찰이 이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처음 있는 그런 일이고요. 이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이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온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또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뭐 구체적인 혐의는 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PC 하드디스크 그리고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 장관 자택 외에도 이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이 그 대학 학부, 이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이 허위 서류를 제출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충북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지금 조국 장관 관련돼서 여러 혐의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검찰발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오늘만 해도 뭐 검찰이 조국 장관 PC에서 이 딸과 이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 씨의 그 인턴 활동 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을 확보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 서울대에서 조국 장관 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라는 증언을 확보했다라든지 이 센터장인 한인섭 당시 교수가 검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든지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인섭 교수가 이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활동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예. 검찰발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네요.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네, 기사 안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출국하자마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뭐 의미 있을까요, 이건? 네, 뭐 글쎄요. 뭐 어차피 지금 다 이제 뭐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소환 조사는 다 이루어졌고 예.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장관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뭐 하나 좀 눈에 보였던 게 있다면 이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상정을 하고 또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고 예. 또 영장이 또 법원에서 또 영장이 또 발부됐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 보도된 내용들에 대해서 악의적이다. 이게 참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 내용을 가르친 겁니까? 네, 뭐 조국 장관이 오면은 이제 법무부 뭐 출입 기자단인지 뭐 달라붙어서 이제 계속 이제 물어보는데 오늘은 조국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조국 장관의 발언이 이런데요. 이 자신이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셀프 발급을 했다거나 뭐 조작을 했다라는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오늘자 일면 보도에 대해서 정말 악의적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법적 대응도 시사를 했습니다. 예. 이 조국 장관은 뭐 지금까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해당 보도는 악의적이다라면서 이 자신의 딸이 정상적으로 인턴을 마친 뒤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예.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특히 오늘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뭐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뭐 서울대 법대 공인인권법센터 그 인턴 활동을 하면서 이 증명서 파일이 이제 발견됐다. 그러니까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를 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가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도 이번 주 소환된다는데 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국 장관의 처남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동생까지 소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 아마 다음에는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것이다 뭐 이런 추정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그 방식을 공개 소환으로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토라인에 세운다라는 건데 이 검찰은 이미 기소했던 이 사문서 위조 그 혐의 외에도 이 코링크 피의의 실소 위주로 지목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이 투자처인 WFM의 회사 자금 13억 원을 빼돌려서 이 중에 10억 원을 정 교수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고요. 또 정경심 교수가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 WFM에서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로 매달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받은 것도 뭐 조시어 공모에서 가로챈 법인 자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횡령 혐의라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이 공개 소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 체포영장 얘기가 또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일보가 오늘 아침 보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 검찰이 소환에 불응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이 강제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이 건강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24일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확인된 바는 아니고. 네, 확인된 바는 아니고 조국 장관은 뭐 지금 이제 병원을 다녔는데 뭐 퇴원을 한 상태라면서 그러니까 뭐 그 소환 요청이 오면은 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 소환 요청 계속 거부하는 건 어떻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별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비판했다고요? 네,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오늘 그 아침에 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그 이해찬 대표는 이 검찰의 대규모 수사에도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건 별로 없다라면서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 수사, 뭐 별건 수사인데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 이어서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뭐 검찰의 수사를 원칙대로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이 기소되면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소되면 물러나야 한다. 뭐 이미 이전부터 다 물러나고 예. 파면해야 된다는 말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서 거의 200여 명의 검찰과 수사관 다 붙어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뭐 특수부가 총동원 됐다고 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은 윤석열이 책임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또 한편으로 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 충돌이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뭐 누가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난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압수수색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뭐 쭉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라든가 뭐 심지어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까지 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데 정말 한쪽에서 좀 끝을 봐야 되는 좀 그런 상황까지 지금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교수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명에서는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네.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대학 이름이 등장한다거나 가명의 어떤 대학 교수들이 등장하거나 그랬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서명 운동도 시작됐다고 해요. 네,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교수들이 이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교수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김호범 부산대 교수를 비롯해서 이 교수 45명이 엊그제 성명을 냈는데 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결정적인 과제는 없다라면서 이 검찰의 독점 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도 이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5,0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어제 제가 했을 때는 2,300여 명이 일단 서명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다 이제 실명을 써서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실명으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교수들 서명 운동 이게 이제 조금 허위가 몇 군데 밝혀져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실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게 논란이 좀 굉장히 많았어서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조국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교수들이 뭐 지금 그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서명 운동도 공개를 했는데 이 대학 이름만 공개를 했거든요. 그 교수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고 대학 이름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미 폐교된 학교도 있었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존재하지 않는 명인대학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그런 대학 이름도 있어가지고 그게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의사들도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시국 선언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네, 그 의사 4,400명이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 선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라고 밝힌 의사 모임이 있는데 지난 18일부터 뭐 성명서를 받고 있었다, 서명을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서명하려면 뭐 실명 그리고 의사 면허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서명 운동에 참여 중인 그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22일 낮 12시 기준으로 4,400명의 현직 의사가 서명에 동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오늘 도착했겠네요. 네,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뭐 뉴욕으로 갔는데 그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갔고요.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도 계획돼 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열릴 예정이고요. 또 마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이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북미 실무 접촉 나아가서 이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더불어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불거진 이 한미 동맹의 균열 우려를 불식하고 또 방위비 협상 등 난제도 풀어야 하는 과제도 있고요. 이와 함께 또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새벽에는 그 유엔 총회 연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폴란드, 뭐 덴마크, 호주 정상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내일 새벽이나 아침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열릴 예정입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네. 강경화 장관이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네, 그 유엔 총회 참석 일정에 강경화 장관이 동행을 했는데 그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그 미국 뉴욕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에 따르면 그 핵심 의제는 역시나 이 북미 관계이고 또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의 의제에 이 북한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이 대북 제재 해제 문제가 포함돼 있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뭐 개성공단, 뭐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뭐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되게 될지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 강경화 장관은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다라면서 이 하노이에서 왜 합의가 안 됐는지 여태까지 이제 한미 간 논의가 있었고 지금 북한이 하노이 이후에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하는 얘기가 바로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짚었습니다. 아마 한미 정상이 만나서 뭐 북한의 안전보장, 체제 보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을 해임하면서 그 요구를 뭐 들어준 같은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네. 북한도 지금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북미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 그 연결다리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아들 국적을 공개하라. 같은 당인데 왜 이랬을까요? 같은 당이어도 뭐 궁금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근 며칠간에 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좀 이중국적이다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예, 원정 출산이다 이중국적이다. 네, 원정 출산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나경원 의원은 뭐 사실이 아니다. 원정 출산도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2000년 이후에 개원을 했고 이 아들은 1997년생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살다가 당시 이제 서울에 와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그 아들 국적을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당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인데 지난 21일 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일대 재학 중인 아들이 이중국적인지 여부만 밝히면 이 논쟁은 끝나는데 왜 안 밝히냐? 밝히라 뭐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때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고 네. 그때 1억 피부과 논란이 불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좀 큰 논란이었죠. 예. 그때 우리가 해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진 거 아니냐. 네. 이번에도 또 끌려갈 수 있으니까는 이번에 제대로 해명을 해라.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은 이중국적이 아니고 또 원정 출산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잘 선언했다.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평가를 잘 했습니다. 얘기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민경욱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 하지 말라 이런 말 했어요. 지난 추석 때도 두 사람이 좀 맞붙었었는데 이 예. 홍준표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자 이 민경우 의원이 이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가 적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준표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경우 의원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장관을 공격하기엔 벅차다라면서 이 내부 총질은 정만 이롭게 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뭐 당을 위한 충고를 내부 총질로 호도하고 있는 작금의 당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뭐 참 어이없다라면서 그런 치졸한 시각으로 정치를 해왔으니 탄핵을 당하고 지금도 민주당에 무시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정 출산도 아니고 이중 국적도 아니다. 네. 라고 하니까 잘했다. 잘했다. 네. 근데 지금 네티즌들은 처음에 의혹 제기한 네티즌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으로 그냥 원정 출산 아니다. 이중 국적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것이냐. 아닌 증거를 내놔라. 아마 이런 또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비자를 공개해라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생 뭐 증명서를 공개해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압수수색 하면 깔끔하게 끝날까요? 예. 네. 어쨌든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처럼 원정 출산 아니고 이중국적 아니다. 말로만 얘기했을 때는 논란은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된 증거를 뭐 공개를 하면 뭐 수그러들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지난 주말 정책 발표를 했는데 네.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화제를 받았었는데 민부론을 주장했습니다. 네, 뭐 삭발한 상태에서 좀 캐주얼한 복장으로 무대에 올라서 뭐 이 자유한국당의 경제 정책이라면서 민부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민부론을 참 야심차게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보다는 뭐 스티브 잡스 때문에 격까지에 더 눈이 간 셈이죠. 예. 근데 뭐 이게 민부론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별로 새롭지가 않은 좀 그런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뭐 우리는 잘 산다 뭐 이런 내용이어서요. 한마디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면 뭐 잘 산다 뭐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잠시 후 3부에서 내가 원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연결할 텐데. 네. 김두관 의원은 민부론을 내가 맨 처음 주장했고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황교안 대표가 그걸 뺏겼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 김두관 의원이 이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예. 민부란 말을 본인이 가장 먼저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차용을 한 것 같은데 예. 뭐 그 이름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뭐 김두관 의원께서 설명하시겠지만 이 김두관 의원이 주장했던 민부론은 뭐 서민 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사회구조 개혁이 핵심인데 이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과는 좀 많이 다른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국부론에 반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뭐 애덤 스미스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민부론도 사실 그동안 뭐 외국에서 많이 이야기 나왔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글쎄요. 원조 논쟁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합니다만 이따가 김두관 의원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네. 자, 아까 우리가 1부에서 학생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 발언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유 교수의 발언 때문에 유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요? 네, 그 검찰이 고발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성희롱 등의 혐의입니다. 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오늘 그 류석춘 교수를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이 류석춘 교수가 해당 발언으로 역사를 왜곡해서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리고 해당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한 여학생, 그러니까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뭐 매춘은 뭐 해보겠느냐 뭐 그런 식의 예. 발언이죠. 이것은 그 성희롱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석춘 교수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뭐 글쎄 뭐 별다른 반응은 좀 알려지진 않았는데 뭐 어쨌든 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도 나왔습니까 지금?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뭐 일단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책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뭐 반일 종족주의가 옳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제 매춘을 한 거다라는 좀 근거 없고 악의적인 헛소문을 유포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한 여학생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뭐 궁금하면 학생이 매춘을 한번 해볼래요. 뭐 지금도 매너 좋은 손님들이 뭐 술 먹고 가는 곳이니까 뭐 술이나 따르고 안주나 집어주면 된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 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뭐 안병직 교수도 그렇고 이영훈 교수도 그렇고 유석춘 교수도 그렇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네. 이런 강의가 들려온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네요. 네, 심각한 문제죠. 예. 네.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정의당의 조승수 전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까? 네, 그 울산 북구 출신으로 이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데 이 조승수 전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이 조승수 전 의원은 어제 오전 1시 20분경 그 울산시 북구 화봉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택시기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택시에는 이게 승객도 탑승하여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당시 조승수 전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면허 취소 수준인데 문제는 조승수 전 의원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이. 네, 뭐 지난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바가 있는데 뭐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재범을 한 셈이죠. 예. 네. 정의당 울산시당이 대신해서 사과를 일단 했는데 네. 음주운전은 살인하는 말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윤창호법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승수 전 의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승수 전 의원이 처음이 아니고 또 부상자까지 생겼고 술을 상당히 많이 먹은 상태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조승수 전 의원은 앞으로 정치를 못 하겠네요. 흥분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사회 지도층 인사로 간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앞서 나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의당의 조승수 전 국회의원이 만취운전해서 적발됐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TMI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